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노력하는 진보의 스피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춰진 진실의 내면을 분석하고 알리는 1인 미디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는 막아내고 필터링하는 진실의 작은 촛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기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 인사 전합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 윤모 총장이 한 말을 인용해서 마무리 인사합니다. 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방송 녹음하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입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윤석열의 정치검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백지공소장에 증거도 없는 재판에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럴 리는 없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가 기가 막힌데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대체 대학 교수가 지은 죄가 이리도 많은 건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검찰입니다. 만일 0.0001%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그건 사법 카르텔이 가동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일일 겁니다. 그냥 검찰의 정치쇼일 뿐인 거죠. 지난주에 미처 챙기지 못한 중요한 뉴스들이 있어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18일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JTBC를 저격했는데요. 유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렐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경록 차장 인터뷰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면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경록 PB가 제일 먼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려 했고 어떤 경위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뤄진 게 KBS 인터뷰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KBS 인터뷰에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껴 JTBC에 접촉을 했는데 손석희 사장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JTBC와 인터뷰를 하려다가 안 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생각했는데 거긴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제게 이메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함께 알릴레오에 출연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언론 입장에선 지난 2달간 진행된 여러 이슈 중 가장 핵심적인 뉴스메이커였고 인터뷰하게 되면 당연히 특종이 많이 나오는데 왜 JTBC가 받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김 차장이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한다며 그것까지는 자세히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하여튼 손석희 사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또 JTBC가 엄청 욕을 먹었다며 시청자들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 탄핵 국면을 지나기까지 JTBC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진실을 파헤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 있는 언론사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손석희를 변화시킨 걸까요? 조국 정국에서 보여준 손석희와 JTBC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웠고, 저는 공식적으로 손석희를 버렸다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당일 앵커 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이제는 피 묻은 셔츠를 벗어버리자는 멘트로 저에게 충격을 넘어 전율까지 느끼게 했는데요. 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의 이런 변심과 변절의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본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먼저 추진 통과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한 건데요. 또 국회의원 중에 자녀들 대학 입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두 건 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위협적인 카드인데요. 이는 조국 전 장관으로 시작된 논란에서 다들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참에 판을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 것이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신용내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도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내놓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참에 더욱 강하게 조국 정국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검찰과 한국당 그리고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고, 거기에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염원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문제도 확인됐고 명분도 얻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친다면 이제는 민주당의 무능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다 된 밥을 퍼서 떠먹으라는 건데요. 제발 강하게 쭉 밀어붙여서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약한 정부, 약한 여당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